오늘의 정치권 상황 영원 내에서 여성의 눈으로 더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어서 오세요. 일산을 지키는 국민의힘 김연아입니다. 알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 두 분께 뭐 어떻게 좀 존경과 감사의 말을 먼저 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여성으로 정치한다는 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쉽지는 않죠. 먼저. 아니 저보다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여성이라는 그 스스로 규정이 별로 약한 사람이라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좀 거시기 하긴 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저는 그런데 남은 저를 여성으로 보기 때문에 네. 여성의 그거 아시죠? 높이 올라갈수록 말하자면 뭐라 그래야 돼? 소수가 올라가는 자리면 일수록 여성에게는 더 여성성이 강요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성 정치인들에게 늘 경의를 표합니다. 김연아 의원님? 글쎄요. 일단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치인들이 너무 일이 많고 분주합니다.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정생활을 즉 자녀를 키우면서 정치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여성들한테 정치가 더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요즘 정치인들 사실은 뭐 가정이 거의 다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는데 네.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하면서 모든 사생활은 드러나는 이런 것들이 참 여자들에게는 두 개 다 짊어지고 가야 될 쉽지 무거운 않죠. 네. 십자가 무거운 같은 것 짐입니다.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민희 의원 할 말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긴 하죠. 근데 네, 최민희 의원의 딸을 아주 건강하고 잘 커가지고 다행입니다. 제가 정치를 하면서 특히 선거 때 아무래도 정치판이 격렬하다 보니 그 아이들까지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한 게 아닌데 만들어서 마타도를 하는 아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해 보면 월급을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받는 직업을 가진 국회의원이었던 때에 네. 저보다 훨씬 어려운 여성이 많다는 거.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뭐 힘들다 이런 얘기 하기가 송구합니다. 저도 월급이 끊어지고 나니까 월급의 그런 소중함을 소중함을 알겠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3명이서 진행하는 주진우 라이브 정치적 원의 시점 가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해야죠. 직을 내려놓고 지지율 수직 상승하는 보도가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총장을 던지자마자 이렇게 대선 주자로 올라오고 이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에 대해서는 그 입장에서만 보면 매우 부정적이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민희 의원님? 예견되어 있었던 거고, 예? 저는 이런 식으로 대권 후보로 거론되면서 지지율의 등락, 네. 이렇게 되는 게 3개월? 길게 3개월까지 가지 않을까 합니다. 네. 3개월 동안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잘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1, 2, 3위를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예.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언론이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이며 일방적인 보도를 쏟아냈다면 이재명 지사는 아마 지금 좀 50%가 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3개월 갈 것이다. 자, 김연아 위원님. 근데 언론이 아무한테나 우호적인가요? 우호적이어야지 우호적이죠. 언론이 생각하는 표방하는 정의 이런 거하고 맞았을 때 저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정의 이런 아젠다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은 이제 현직이었을 때는 또 어떤 발언, 국감이라든가 국회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할 때 굉장히 지지율이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직을 던지고 아직 구체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직을 던진 것만으로도 지금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 저는 앞으로 행보에 따라서 이게 최 전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3개월을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국면이라 국민의힘에서는 주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이제 현직 검찰총장일 때는 대통령이 임명하셨으니까 여당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게 아니다. 부패 안판이다. 얘기하시면서 직을 던지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현 정부하고는 각을 세웠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꼭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범야권으로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범야권 세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구도에서는 나쁘지 않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죠? 민주당은 이렇게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 볼 때 수신도 별로 못하시고 제가도 못하시는 분은 민주당에서 정치하기 힘들죠. 그리고 제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국민의힘이 이 상황에서 별의 시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전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별의 시간은 또 뭡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별의 순간.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저는 홍준표 대표의 별의 순간이 오는 것이, 유승민 전 의원의 별의 순간이 오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의 별의 순간이 오는 것이 국민의힘에겐 좋은 건데 네. 되게 여론조사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그 국민의힘은 지지 안 하겠다는 분들이 윤석열 총장을 많이 지지하세요. 분석 다 하셨겠지만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들도 국민의힘으로는 안 가겠다는 건데 이거를 국민의힘 쪽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속마음은 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아직 국민들이 보시기에 미흡하지만 많이 변하고 있고 네. 별의 순간은 김종인 위원장께서 뭐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로서 윤석열 총장의 별의 순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본인이 정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기회가 오는 것을 빗대어서 말하신 거고요. 네. 그 발언이 이제 계기가 돼서 오늘 그런 별의 순간을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반짝이는 별의 순간인가요? 아니면 별의 별 생각인가요? 뭐 그건 아니고요. 그건 네. 제가 다음 주에 꼭 여쭤서 답을 네. 얻어오겠습니다. 정확한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3629님께서 언론이 맹글어낸 일시적인 허상이라고 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고요. 조덕희님께서는 윤 총장 문 정권이 만든 대권 후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렇게 대선 지지율이 오를 때마다 국민의힘이나 야권 후보들은 이렇게 좀 수그러드는, 지지율을 전혀 못 받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후보가 없다는 것도 조금 주목해봐야 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선이 1년 남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주목할 만한 후보가 없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 서울시 재보궐선거에서도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야권 단일화, 국민의 명령이죠. 예. 특히 수도권,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혼자로는 안 된다. 네. 정부와 반하는 범야권이 함께 모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런 야권의 재편이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과반을 점하고 있고 사법부, 검찰 모두 다 지금 정부가 틀어지고 정부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뭔가 멈추어야 된다. 또 적어도 이것을 견제해야 된다. 정권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정말 제대로 이 정권을 잘 마무리하고 국민이 원하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염원을 담는 정권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견제하지 않는 상태로 놔두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대선의 판도가 지금은 물밑에 있는 후보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경쟁력을 갖고 나올지는 이제서부터 별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반박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예. 반기문 총장의 경우 20일 내지 한 달이죠. 거론되고는 좀 시간이 됐지만 정확히 한 달 못 돼서 그만두셨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구도가 잡혔는데 윤석열 총장이 3개월, 4개월 계속 간다면 저는 야권의 구도 잡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언론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87년 이후에 군부 권위주의가 무너진 이후 선출되지 않았는데 스스로 권력화된 두 집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검찰과 언론이고, 그리고 이건 일종의 기득권 카르텔로밖에 안 보이고, 만약에 윤석열 총장 주변에 있는 일을 언론이 정의롭게 다 다뤘다면
오늘의 결과는 있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언론의 허상으로 대통령이 된 게 MB인데요. 그리고 MB 그 당선되고 나서 특검했는데 사실 검찰 조직이 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정의는 드러나게 돼 있고 감옥에 가셨잖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언론이 무엇을 만드는 건 전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의 지금 지지율, 윤석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현상을 언론이 만들었죠. 근데 사실 언론이 윤석열 전 총장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안 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과거에는 아니었죠. 과거.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와 대립할 때는 안 그랬고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와 대립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우호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게 적어도 대통령은 그런 MB도 지금 감옥에 있는 MB도 적어도 경제에 대한 전문가라는 오래된 신뢰가 있었는데 깨졌지만 그 윤석열 전 총장은 시대 정신이 있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철학이 있습니까? 정책이 있습니까? 조직이라고는 검사 특수부 조직뿐인데 어떻게 이 현상을 놓고 별의 순간을 얘기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저는 일반적 상식과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살아있는 권력 프레임을 언론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자기 식구 감싸기, 자기 가족 감싸기 이 실상이 드러나면 국민의 판단은 곧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곧 달라진다고 하시면서 걱정과 걱정 견제를 아니에요.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전혀 걱정 없습니다. 아니요,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총장 지금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건 지금 국민들이 검찰개혁이 본래의 취지에서 변질됐다라는 것을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깨닫는 과정이라서 거기에 지지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의 그분의 행보에 따라서 저는 그분에 대한 지지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단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너무 민주당에서 갑자기 오늘 높은 수치 때문에 조금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뭐 좀 더 지켜보시죠. 어떻게 하실지는요. 아무튼 별의별 순간은 다 옵니다. 자, 7392님께서 국민의힘도 마냥 좋아할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민주당도 윤 총장한테 뒤통수 맞았는데 국민의힘도 크게 맞을 수 있어요. 얘기하시는데 누가 맞는지는 좀 지켜보자고요. 지켜보자고요. 김연아 위원님 말대로 뭐 이 현상 뭐 지켜봐야죠. 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여기에 대해서 김연아 위원님 할 말 많을 텐데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정말 또 나왔어요. 그때 저는요. 이런 얘기들을 암암리에 듣기는 했는데 네. 또 옛날에 1기, 2기 신도시 때도 한번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많은 분들이 잡혀가셨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실명으로 하는 경우는 처음 봤고요. 저도 그거 깜짝 놀랐어요. 네. 그다음에 과거보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부동산의 투기와의 전쟁, 네. 대통령이 부동산만큼은 꼭 자신 있다.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 네. 공직자들도 집 두 채 갖고 있으면 다 팔아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슨 손가락으로 모래 잡듯이 막 줄줄줄줄 일종의 새서 이런 게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일단 놀랍고요. 예. 제가 좀 의심하는 건 분명히 이게 한두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범하게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럼 도대체 이게 가능했던 조직 문화는 뭐였을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서 각 부처마다 적폐청산위원회라는 타이틀로 네.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네. 국토부는 관행혁신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근데 도대체 그 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도대체 뭘 한 건지 LH의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의와 적폐청산의 목소리가 높았을 때 이거부터 안 하고 뭐 했는지 저는 제일 그게 궁금해요. 이게 적폐죠. 이게 적폐인데 네, 네. 왜 이거는 안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손도 못 댄 영역이 관료 적폐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관료들은 원래 그 기재부 장관들이 민주당 대표를 그냥 막 그 대표와 다른 말을 공공연하게 언론에 하면 언론이 그걸 대서특필하는데 네, 대표가 얘기하면 뒤에서 뒤통수를 뻥 때린 그렇죠. 적도 예, 있었죠. 그런데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허용되는 거죠. 보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원래 민주정부와 관료들은 민주정부 하에서 관료들은 사실 그 일반적으로 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급하게 들어서면서 저는
공직사회를 전혀 개혁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아쉬운 지점이라 그 부분은 또 예, 최민희 의원도 인정하시고요. 네, 인정한다 이 네. 뜻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네. 관료 적폐를 어차피 적폐 청산을 시대 정신으로 출범한 정부이기 때문에 네. 관료 적폐를 일소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네. 재보궐선거 앞두고 뭐 이거를 뭐 대충 하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정말 국민의 철퇴를 맞을 것이다. 예. 그래서 발본색원하고 시기 오래 끌으시면 안 돼요. 저는 국가수사본부든 검찰이든 흑묘든 백묘든 관료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면 좋다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투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아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요. 이게 사회 공정을 바라는 이 시대에 지금 말이 안 되죠. 이거 뿌리 뽑아야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뭐 차명이나 또는 친인척을 통해서 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네. 특히 이번 경우를 보면 그 신도시 개발 업무 중에서 보상을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 일종의 직접 신도시 지역에다가 토지를 사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나무를 심고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거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대범하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뭐 발본색원 의지는 보여주시는데 어제 경제부총리가 좀 이상한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요? 투기가 확인되면 그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 근데 투기가 확인된다는 말처럼 뜬구름 잡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게 잡아내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현행법에서 이걸 어떤 그 범죄 행위로 보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야, 이게 우리가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라는 게 하나 있고 네. 어제 또 경제부총리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와 상관없이 지금 정부의 이사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원의 시점 2부에서 잠시 후에 6시에 이어가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할 말이 많죠? 네, 많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올해 중학생이 된 은섭이를 학교에 보내는 아빠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합니다. 엄마 없이도 남부럽지 않게 은섭이를 키우고 싶었던 아빠. 믿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늘어난 사채 빚에 하루하루 버티는 게 숙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초등학교 내내 들고 다녔던 해진 가방을 메고 중학교에 들어간 은섭이. 새 가방 하나 사주지 못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한 아빠는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빠의 손을 잡아준 건 은섭이었습니다. 아빠에겐 내가 있다고 사랑한다며 밝게 웃어 보이는 은섭이 덕분에 오늘도 아빠는 용기 내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당분간 우리나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안개 예보까지 있습니다. 우선 미세먼지 상황은 오늘 밤 경기 남부 지역, 세종, 충북, 충남, 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내일은 수도권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 충청권, 광주, 전라북도 지역까지 나쁨 단계를 보이는 곳이 더욱 확대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구의 경우 내일 오전 중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의 탁한 대기질이 예상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큰 일교차로 인해서 안개가 발생을 하는데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겠고요.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이나 충청권, 전라북도 내륙 지역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리가 200m 이하로 제한되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동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 큰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4도에서 영상 6도의 분포로 영도 안팎의 조금 추운 날씨가 예상되지만 기온은 빠르게 올라 낮 기온은 0도에서 16도 사이가 되겠고요. 서울의 경우 내일 12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광주 지역은 15도, 대구, 부산, 울산 등도 비슷한 기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0.6도, 습도는 47%입니다. KBS 58분 날씨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정치적 원의 시점, 최민희, 김연아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주미현님께서 이번 기회에 관피아들 다 잘라내고 새로 뽑으시길, 고용 창출 저절로 되겠어요 얘기합니다. 1402님께서는 예전에 신도시 개발할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서요, 간들이 부었어요. 간들이 부어서 그래요 얘기합니다. 0385님께서도 근데 부동산에 관한 언론 보도나 국민의힘 주장도 좀 웃긴 게요, 작년에 투기하는 사람들 잡겠다고 국토부에서 부동산 거래하는 거 조사하겠다고 무슨 기구 만들겠다고 하니까 개인 거래 내역 다 보는 거는 공산주의냐고 비난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도 홍남기 부총리가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LH에 대해서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얘기하면서 네. 시장 교란 행위는 뭐 간과하지 않겠다 하거든요. 아니, 지금도 규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국민이 시장을 교란시켰어요? 공기업 직원들이 시장을 교란시켰다고요. 네. 근데 왜 갑자기 국민은 지금도 규제가 많아요. 규제가 너무 많아서 일부 할 수 있는 사람들 빼놓고는 다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세청에서 계속 조사해서 잡아내놓고 있어요. 국민은 그렇게 이잡듯이 잡더니 알고 봤더니 공기업 직원들이 다 그걸 피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보도 나가고 나서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모르는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집 대출 받을 때는 LTV가 30에서 40인데 토지는 어떻게 얼마를 받았다는 거야? 100억 토지인데 58억 대출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알고 봤더니요, 토지는 LTV가 70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반 토지를 갖고 있는 노인네들은 소득이 없으면 담보로 대출을 안 해줘요. 대출을 옥죄서. 네. 공기업 직원들은요, 신용대출도 1억까지 해줘요. 예. 그런데 이 신도시 개발지에 대해서 지금 토지로 거의 60에서 70%까지 대출을 해준 거거든요. 아니, 그런데 지금 이런 거야. 국민들은 규제에 온통 몰아넣어놓고 자기네들끼리는 다 피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엄하게 무슨 국민에 대해서 시장 교란 행위를 갖고 부총리가 나와서 얘기를 하냐고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지금 공무원들, 공기업 직원들 단속 잘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쟁점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우선 첫째는 LH공사 직원들은 신분이 뭐냐. 네.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 신분이 적용됩니다. 네. 두 번째는 자기가 취한 정보를 이게 이제 국가토지개발특별법인가 거기에 있는데 관련법에 자기가 취한 정보를 남에게 발설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네. 그리고 그 공무 중 취한 정보로 자기가 이득을 보면 7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투기다 아니다 투자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예. 지금 국세청 전산망, 국토부 전산망, 그리고 그 직원들이 땅 산 사람들 있잖아요. 시흥하 광명에 네. 땅 산 사람들 자금 출처 네. 몇 명만 빨리 조사해 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정부의 만든 법 혹은 시행령에서 토지에 대해서는 LTV가 70%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몇 프로다. 이게 문제가 되면 기준이 문제가 되면 이 부분은 빨리 시행령으로 고칠 것은 고치고 국회가 법으로 고칠 건 빨리 고쳐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별법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시기에 필요한 게 특별법이라고 생각하고 좀 아까 양양자 최고가 나와서 예. 이해충돌 방지법. 저는 진짜 깜짝 놀란 게 그놈의 이해충돌 방지법 얘기가 나온 게 언젠데 아직도 통과 안 됐어요. 15년 된 것 같아요. 아,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께서는 이 LH 사태를 관료 적폐 청산의 일환으로 강력하게 빨리 신속하게. 전 시간 끄는 거 시간 끌잖아요. 네. 그럼 이건 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강력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정치 인생을 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9년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정된 지금 지. 국회가 민주당이 170석인데 이거 안 하고 뭐 하고 계시냐고요. 검찰개혁 시즌2보다 이게 더 급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지금 LH가 이런 상황인데 어제 경제부총리가 3기 신도시는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예. 저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큰 배라고 비유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도심, 신도시까지 조합해서 한 200만 호 짓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200만 호를 짓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호에 지금 구멍이 났어요. 그런데 배부터 먼저 띄우고 구멍은 가면서 메꾸겠다는 거예요. 이 배 중간에서 침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거 공공주도에 추진 안 하면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굳이 공공주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LH한테 신도시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거는 뭐 그렇게 그렇지만 네. 1, 2, 3기 신도시가 차질 없이 추진되지 않으면 다른 국민들이 또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대로 추진하되 추진하는데 네. LH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보상가 직원들이 보세요. 제가 이걸 도덕적 해이를 가장 지적하는데요. 보상가 직원들은 어떠한 컨디션이 가장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보상 현장에 가보시면요. 국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정말 LH가 다 해먹는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LH 옛날부터 맘대로라고 그랬죠. 그러는 거예요. 옛날부터. 주민들은 그 기준을 잘 몰라서 정말 보상 받아야 될 것도 보상받지 못하고 그런데 LH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보상받는지 잘 알아서 나무 갖다 심고 그렇죠. 1000제곱미터로 쪼갠 것도 그 이주자 택지나 협의자 택지 받기 위해서 딱지를 받기 위해서 쪼갠 거거든요. 네. 원래 딱지가 거래가 안 돼요. 근데 불법적으로 다 거래하고 있거든요. 그 딱지를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까지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역마다 다른데. 그러면 시흥 광명의 경우에는 딱지 5개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2,000씩 잡으면 1억이에요. 토지가 오른 거 말고도 또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전문가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확 다가오는데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LH 그거를 공사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공남 공고 1년 전에 집을 살고 있거나 토지를 사야지만 그 딱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세요. 신도시 발표 나기 전에 한 1년보다 조금 더 앞서서 여기에 들어갔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정말 근데 법 적용이 관계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양심에 비추어서 공직 윤리에 굉장히 어긋나는 일이에요. 어긋나고 양심에 이거는 맡겨놓을 수 없어요. 없어요. 법에 따라 처리해야 되고 아니 그리고 필요하면 설사 특별법 법으로 만들어야 처리할 되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파면.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법으로 처리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식의 전체적인 기관의 위상이 무너진 LH가 네. 공공주도 개발에 이게 주체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토지를 수용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억울하지만 그거 왜 내놓겠어요? 정부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짓는다니까 마지못해 그 대의에 내놓는 거예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나만 억울한 거야. 쟤네들은 지네들끼리 토지 보상 다 잘 받았어. 어느 토지를 수용당하는 수용자들이 거기에 동의하겠어요. 그래서 이번 일이 터졌기 때문에 LH 공사 전체가 이런저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LH 공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기면 일단 그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과연 이 중요한 신도시를 그것도 사실 LH 공사 중심으로 새로운 주택을 짓겠다는 게 변창흠 장관의 발표였어요.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맡길 수 있느냐. 그러면 LH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느냐? 아니면 민간이 어느 정도 공공적 개발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느냐는 사실은 계속 따지시면 되고 여당이 할 일은
왜 빨리 신속하게 조사하세요? 이게 나온 지 며칠인데 왜 단 조사해서. 한 건도 조사 결과가 안 나옵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조사해야 변창흠 장관님 답변도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옛날에 인사청문회 때 스크린도어 김군 발언에서도 정말 황당한 발언을 하시더니 신도시가 개발될 줄 알고 산 토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니. 아니 그 조사도 안 해보시고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그게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동의가 거죠. 안 됩니다. 본인은 부적절했어요. 네. LH 사장 출신 국토부 장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정말로. 그래서 국토부는 그 전산 자료만 제공하고 국토부 장관은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재척 사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아무튼 LH 투기한 LH 공무원들 그렇게 또 쪼개고 그 나무를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그 나무를 LH공사 지금 살고 있는 그 진행자 말처럼 그 집 안방에다가 나무를 빼곡히 심어야 될 것 네. 같아요. 부엌도 다 쪼갰으면 좋겠어요. 네, 망치로. 네. 조창숙님께서 집 두 채 세 채 안 사면 능력 없고 바보 취급하는 국민들의 의식 바꿔야 합니다. 얘기했고요. 4136님께서는 현행법상 LH 투기 직원들 벌금 7천만 원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몇십억 차익 보는데 7천만 원 벌금은 정말 세 발의 피죠. 민주당의 180석 힘을 지켜보겠습니다. 어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문자였고요. 남정호님께서는 이게 야당이 여당한테 마구 뭐라고 할 거리가 아니에요. 얘기합니다. LH 직원이 이번 정부 들어서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아주 청렴하던 LH 직원들이 3, 4년 만에 이렇게 변한 건가요? 누가 봐도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해온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온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도 또 지켜보자고요. 공무원들의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기 아주 부적절합니다. 절대 부적절합니다. 이번 기회에 다 뿌리 뽑아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내용도 좀 짚어보고 가자고요. 재보궐선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오세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꺾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여기 최민희 의원하고 얘기할 때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좀 우세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성 가정. 네, 저희 내부도 약간 그렇죠. 그런 기류가 바로 직전까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막상 딱 투표 결과를 까보니까 의외로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우리 당에서 보는 것과 중도층의 민심의 차이가 생각한 것보다 크구나라고 네. 느꼈고 가산점을 주고도 지금 5%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가산점을 빼면 한 9%가 넘게 지금 격차가 벌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이제 조금 정말 중도의 마음을 알겠다라고 생각했고 저희가 생각한 대로 중도로 나가가는 선거 전략 더 많이 피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더 힘이 실렸다고 봐도 되나요? 글쎄요, 김종인 위원장님 원래 그렇게 주창을 하셨었고요. 내부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차이가 중도 났죠. 마음에와 내부의 마음의 차이가 있었다. 이거는 지지자들의 일타쌍피. 일타쌍피는 뭐지요? 그러니까 보수 쪽 지지자들이 영리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중도 확장이 아니라 중도 확장. 두 번째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조금 더 이길 수 있는 후보를 택한 거예요. 영리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내세우는 게 중도잖아요. 그렇죠. 내 배경은 중도자. 네. 그런데 그 오세훈 후보도 사실 보면 그러니까 민심이 늘 당심을 앞서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력까지 고려한 그런 선택이라 대단히 영리한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대단히 강한 카드를 뽑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김연아 의원님? 네, 저희는 뭐 어쨌든 저희 당 후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1야당의 힘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우리 당 후보로 우리가 내세운 후보로 단일화가 돼서 본선에 가서도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어제 것입니다. 맥주 회동했다고 합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가 좀 좋은 얘기가 나왔나요? 뭐 들리는 얘기는 뭐 기사에서 나오는 정도인데요. 네. 저는 안철수 대표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들려 듣기로는 그분이 이렇게 누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시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맥주만 마시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만 우리가 언론에서 듣던 얘기만 오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네. 일단 선문단만 왔다 갔고 네.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왔나 보네. 그래도 단일화를 위해서 조금 조금 디테일한 면을 가지고는 계속 지금 논쟁 중인 것 같은데요. 이제 오늘 그 실무 협상단이 구성이 됐고요. 네. 아마 이제 물밑에서 아주 치열한 협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단일화 어떻게 보세요? 되겠죠. 돼야죠. 네. 그리고
극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양보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목표가 대권이니까. 예. 네,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경우는 일단 서울시장이 목표 수정된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목표가 대권으로 보이기 때문에 극적인 양보 가능성? 그것도 저는 혹시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안철수, 오세훈은 둘 다 포기하고 대선 누가 서울시장으로 가면 대선은 밀어주겠다 이렇게 둘이 그럴 수도 있지 협정을 않을까. 맺으면 그렇죠. 예, 라고 저는 아주 요만큼 생각합니다. 네, 아주 조금 생각하세요. 네. 김연아 의원님은요? 글쎄요, 저는 두 분 대화를 들어보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예, 그 오세훈 후보가 이제 그 당내 경선에서 선출되실 때 울먹하시더라고요. 예, 10년 전에 본인의 어떤 과오, 네. 그러나 그것을 뭔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굉장히 벅찬 가슴 또 울컥하시는 모습 보면서 네. 아, 이번에 좀 되셔서 그런 10년의 야인 생활과 또 본인이 10년 전에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잘 마무리하는, 그리고 이제 슬로건이 첫날부터 능숙하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해보셨으니까 뭐 저는 잘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당선돼서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다는 염원 가져봅니다. 어찌 보면 이번 선거의 첫 이변입니다. 네. 나경원을 잡은 오세훈 선출. 오세훈 후보가 마이크를 잡고 울컥했어요. 정치인의 눈물은 다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실려야 되는데 그날 예, 그날 맞아요. 이게 윤석열 총장이 사퇴하면서 좀 의문의 일패. 자, 의문의 일패했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오늘도 거의 그 신문에 가장 메인 뉴스를 가져갑니다. 윤석열 총장의 부상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대권 후보냐 아니냐를 떠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총애해서 고속 승진을 시켰던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에 반대하며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직을 던진 것 자체가 일단 여당의 균열을 가져오는 저는 중요한 사건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사이익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항상 그래왔지만 반사이익은 벌어지는 일도 중요하지만 야당이 어떻게 그거를 수용해서 야당의 경쟁력으로 가져가느냐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많은 이슈에서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항상 반대잖아요. 여당이 내려가면 야당이 올라오고 지금 이제 그런 예전에는 여당이 내려와도 그게 국민의힘 지지율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당이 내려가면 반드시 반사적으로 야당이 올라오는 게 있어서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반사 있습니다. 이익은 볼 것이다. 윤석열의 부상이 이번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한테 뭐 좀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에 되는데요. 여당에는 악재다. 네. 근데 어느 정도 악재일진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박영선 장관이 검찰개혁과는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선거는 후보 대 후보로 가는데 박영선 장관을 민주당 쪽 지지자들이 뽑은 것도 역시 그런 걸 감안한 영리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악재인데 제한적일 것이고 예. 그다음에 야당의 반사이익은 글쎄요.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는 약간의 반사이익이 있을 듯도 합니다. 근데 네. 결과적으로 영향은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나 구체적인 레이스에 들어가면 그게 안철수 후보든 오세훈 후보든 박영선 후보와 1대1 싸움으로 갈 것이다. 네. 그건 박영선 후보의 특징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인물론이 인물이 이번 선거를 좌우하겠죠? 예, 근데 저희는 의외에 의문의 일승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박영선 후보가 그냥 여당의 단독 후보가 될 줄 알았더니 김진애 의원이 의원직을 던지는 배수진을 치면서 네. 지금 일종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야당이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뭔가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험집을 낼 수 있는 정책 뭐 질이라든가 그런 공격들을 먼저 해주시네요. 그래서 저희는 의외로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애 후보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진애 후보와 단일화가 성공된다면 네. 박영선 후보의 경쟁력은 더 높아지겠죠. 네. 단일화가 되면 그건 똑같잖아요.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되면 만약에 오세훈으로 되면 경쟁력이 더 높아지겠죠. 안철수 후보로 되면 그건 뭐
그냥 뭐 이렇게 되겠지만 근데 저는 좀 그런 다르게 보는 게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사실 비등비등한 상태에서 단일화잖아요. 근데 이제 김진애 후보와 박영선 후보는 사실은 지지율로만 보면은 그렇게 제가 봤을 땐 막상막하의 후보들은 아니에요. 그게 안철수 후보가 금태섭 후보하고 단일화 과정을 밟을 때 네. 제가 저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 네. 금태섭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 되면 법무부 장관 되는 거밖에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죠. 아니 그럼 김진애 의원은 이제 후보직에서 양보하시면 뭐 양보가 아니고 단일화. 다음 국토부 장관 가시나요? 아니 그리고 단일화가 실패하면 네. 박영선 의원이 대통령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단일화가 실패하면 그냥 나오시는 거죠. 뭐. 근데 네. 어쨌든 뭐 도시정책 전문가시고 네. 박영선 후보자의 좀 정책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해주셔서 저는 오히려 더 평가되고 또 좀 진정하게 뭐 되게 허상적인 정책들이 많은데 오히려 여당발 그 정책에 대한 분석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차 검증 되는 거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시나 보네. 네, 조금만 감사하겠습니다. 8166님께서 단일화가 될까요? 안철수 후보는 반드시 자기로 해야 된다고 할 거고요. 국민의힘은 반드시 자당 후보로 단일화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계속 되겠죠. 한 2주 안에 단일화는 네, 끝나겠죠? 어쨌든 2주 안에 3월 결론을 18일 안에 봐야죠. 끝내야 네. 돼요. 끝내야 됩니까? 여든 야든 단일화가 18일 안에는 다 마무리되겠죠? 네.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최민희, 김연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